좋아요, 구독. 네, 이번 시간은 ISN 이지환 대표와 함께 증시 전반 점검해보는 증시 인사이트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화상 연결되어 있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대표님. 네, 안녕하세요. 이지환입니다. 네, 지난 거래일 미국 증시는 이 인텔과 애플의 호실적 훈풍 속에서 3대 지수 상승 마감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국내 증시 역시 개장 직후에 빨간불의 좋은 흐름 계속해서 견조하게 이어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다만에 이번 주 11월에 FOMC 영향권에 접어들면서 상당히 변동성 예상되는 이 상황 속입니다. 이 연준의 시나리오별 국내 증시의 향방 어떻게 좀 보시고 있으신가요? 이번 주 이제 11월 2일 날 FOMC 이제 드디어 이제 금리 인상이 나옵니다. 우리 시간으로 이제 11월 3일 날 새벽에 이제 결과 나올 텐데 지금 현재 미국 시장의 반등은 가장 큰 원동력이 물론 이제 실적 기반도 있지만 FOMC 연준의 기조 변화, 지금까지 고금리 정책에서 뭔가 스탠스가 좀 바뀔 수 있다라는 기대감이 사실 이제 증시를 좀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이제 이번 FOMC에 과연 이제 파월이 어떤 발언을 쏟아내느냐가 상당히 중요할 수 있습니다. 먼저 이제 지금 11월 달에 75bp를 한다는 것은 시장에 이미 다 반영이 되어 있고요. 이제 논란이 되는 것은 12월 달에 50bp를 하느냐, 혹은 75bp를 하느냐, 이 두 가지가 이제 좀 논란이 되고 있는데 현재로서는 뭐 45% 전후로 상당히 이제 박빙세를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이제 최근에 그 연준 위원들이 그동안은 계속해서 강성 기조로 나왔지만 지난번 그 금리 인상 이후에 이제 드디어 연준의 이제 부의장 또 샌프란시스코 여론 총재 등 75bp를 계속해서 연속 올리는 것에 대한 부담감을 지적하는 연준 위원들이 소수기는 하지만 이번 달부터 이제 발언의 목소리를 좀 내고 있다라는 부분이 연준의 기조 변화에 대한 기대감을 좀 높이고 있습니다. 일단은 우리가 그 연준에서 만약에 이제 파월이 12월 달에도 75bp를 할 수 있다라는 뉘앙스로 가면 시장은 뭐 어느 정도 반영은 되어 있지만 이번에 기조 변화에 대한 기대감이 조금 꺾일 수 있고 또 한 가지는 지금까지 금리 인상을 해왔던 부분에서 결국은 어느 정도 마무리 국면에 지금 들어가고 있지만 이런 고금리 기조를 어느 정도 유지할 것이냐라는 뉘앙스가 일단 중요할 것 같고요. 반면에 12월 달에 50bp 이하로 좀 낮춰진다라고 하면 지금 이제 기조 변화에 대한 기대감이 오히려 이제 한층 더 커지면서 증시 상승폭이 조금 더 이어질 수 있는 그런 모습을 좀 보일 수 있습니다. 결국은 11월 달 75bp보다는 12월 달의 인상의 정도와 이 금리 인상 기조가 어느 정도까지 이어질 것이냐라는 뉘앙스, 여기에 시장이 이제 크게 영향을 받을 수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FOMC가 임박한 상황 속에서 국내 증시 전망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이번 FOMC에서 과연 파월이 어떤 발언을 할 것인가가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가 될 것 같은데요. 최근에 발표된 미국의 이 PCI 지수, 굉장히 중요한 지표라고 하는데 여전한 인플레이 압력을 시사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또한 또 미국의 제닌 옐런 재무장관이 현재 경기 침체 신호가 안 보인다라는 발언을 했었는데 인플레 본격 둔화 시점은 언제쯤 가셔야 될까요? 사실 이제 뭐 이 부분을 우리가 거시적으로 딱 시기를 판단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다만 저는 이제 옐런 같은 재무장관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미국이 11월 8일 날 중간 선거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경기 침체라는 이 용어 자체를 막으려는 움직임을 상당히 많이 좀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가 잠깐 차트를 하나 보면 실제로 우리가 그 금리 인상 시기에 이후에 경기 침체가 언제 왔느냐라는 좀 본다면 가장 이제 신뢰할 만한 지표가 장단기 금리 역전체가 나고 난 이후에 대부분 경기 침체 현상은 왔다라는 부분이고 지금 보시는 이제 그래프에서 실선 아래, 영선 아래로 지금 보이는 부분이 실제로 장단기 금리 역전체가 났을 때고 이후에 회색 구간이 실제로 경기 침체에 들어갔던 시기입니다. 그러니까 요 갭을 본다면 장단기 금리 역전체가 나고 평균 18개월 정도 이후에 경기 침체가 실제로 들어가는 모습을 좀 보였습니다. 그렇다면 주식은 이제 한 분기 선행해서 움직이기 때문에 그보다는 한 분기 더 앞에 보셔야 되는데요. 만약에 이제 이 데이터를 기준으로 본다면 경기 침체 가능성은 내년 6월 이후, 아마 이제 6월 이후에 9월 전후로 가능성이 좀 있다라고 그냥 예측만 우리가 좀 해볼 수 있을 뿐이지. 하지만 최근에 이번에 그 팬데믹 위에 금리 인상이 워낙 가팔랐기 때문에 이런 기간도 좀 변동성이 달라질 수 있고 또 한 가지는 최근에 이제 미국의 3분기 GDP가 2.6%로 플러스 전환을 했습니다. 2분기 연속 마이너스가 나왔다가 이번에 이제 플러스로 전환했는데
있는데 통상 이제 우리가 GDP가 2분기 연속 마이너스가 나오면 경기 침체 시그널로 받아들입니다. 근데 만약에 이제 이번 분기까지 역성장이 나왔다라고 한다면 경기 침체의 이제 가능성이 상당히 불거질 수 있었는데,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일단 되돌리는 모습을 본다면 지금은 과연 이제 경기 위축에 어느 정도 선에서 그칠 것이냐 아니면 경기 침체로 이어질 거냐라는 부분은 조금 더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고, 지난 과거의 사례와는 지금이 좀 많은 다른 경우가 해당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우리가 이제 미리 짐작하기보다는 사태 추이를 좀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지금 현재 장단기 금리 역전차가 계속해서 다 있다라는 부분은 상당히 우리가 주목을 해서 좀 유심하게 좀 볼 필요가 있고, 반면에 이 경기 침체에 들어갈 때 평균 실업률이 6.2%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발표된 실업률이 3.5%, 그쪽과는 아직까지 괴리감이 상당히 있기 때문에 당장의 피부로 느끼는 경기 침체에 들어가는 부분의 우려감은 지금 당장 걱정하기보다는 조금 더 시간을 가지고 관찰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PC가 또 고공행진을 보이는 과정 속에서 언제쯤 이 인플레가 둔화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 해주셨습니다. 장단기 금리 현상이 역전한 뒤에 1년 반 뒤에 보통 통상적으로 경기 침체가 시작된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이 모습을 보였고 이 흐름에 따른 예측으로서는 내년 6월 정도를 좀 예견을 해주셨습니다. 네, 그에 따른 다음 이 업종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와 알파벳의 실적 발표 후에 좀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어요. 대형 기술주가요. 또 인텔의 실적 호조 속에서는 오늘자 이 반도체 업종 전반이 오름폭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이번 주 빅 이벤트를 앞두고 국내 기술주들 어떤 매매 전략을 좀 세우면 좋을까요? 사실 이제 지금 그 테크 관련된 기술주들은 변동성이 상당히 크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그 실적 시즌에 들어오면서 실적에 대한 등락도 분명히 있고, 또 한 가지는 이제 팬데믹 이후에 유동성과 관련된 부분에서 가장 크게 변동성을 보였던 기술주들이 지금 분기점에서 살아날 수 있느냐 없냐라는 분기점 논리도 사실 상당히 있습니다. 실적과 이 분기점 두 가지가 맞물리면서 예를 들면 우리 시장 지난주 금요일 날에는 반도체 관련된 종목들이 급락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반면에 이제 오늘은 다시 삼성전자가 급등을 하면서 또다시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이제 받아들일 때 좀 두 가지를 차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가 이제 통상 기술주라고 통칭적으로 얘기하지만 지난 이제 미국의 급락을 보면 구글이나 뭐 페이스북, 메타 플랫폼스죠. 페이스북이나 혹은 이제 아마존 같이 급락이 나왔던 종목들은 대부분 이제 팬데믹 때 실적이 거의 정점을 찍었던 종목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이 지금 현재 실적이 좋지 않게 나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좀 아프지만 사실 팬데믹 정점이 지났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수긍할 수 있는 부분이 사실은 됩니다. 반면에 기술주들은 이제 조정의 그 바닥권이냐 아니냐라는 부분이 사실 첨예하게 대립이 됩니다. 우리 증시로 본다면 지금 현재 IT 섹터에 삼성전자를 비롯해서 외국인 매수 유입이 상당히 큰 폭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한 달 동안 코스피 시장에서만 3조 원 넘는 외국인들이 매수를 했는데, 반면에 지금 현재 공매도도 역대급 최고를 경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매도량도 늘어나고 외국인 매집량도 늘어나는, 그러니까 양쪽이 매수와 매도를 보는 쪽에 팽팽하게 맞서 있고, 특히 이 부분의 기술주에 가장 첨예하기 때문에 아마도 그 1위 1비하면서 움직이는 모습이 계속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큽니다. 특히 이제 반도체 같은 종목 같은 경우는 내년도 반도체 성장률을 보면 시스템 반도체와 메모리 반도체에서 특히 메모리 반도체 성장률이 상당히 낮게 나옵니다. 이 부분은 그만큼 그 경기 침체 영향을 더 많이 받는다는 부분인데, 이 부분에서 우리가 조금 주목해야 될 부분은 SK 하이닉스와 삼성전자의 주가가 조금 차별화될 수 있다는 거고, 메모리에 거의 전적으로 의존하는 SK 하이닉스는 타격이 조금 더 클 수 있고, 반면에 삼성전자는 시스템 반도체 쪽으로 계속해서 외연을 확장해 나가고 있는, 그리고 M&A 이슈라든지 여러 펀더멘탈 이슈가 있기 때문에 지금은 같은 메모리 반도체 내에서도 삼성전자, 하이닉스 주가가 좀 갈리는 편이고, 특히 반도체 내 부품이나 소재나 장비는 아직까지 전방 산업에 비해서 그 주가 등락률이 좋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본다면 지금은 삼성전자를 필두로 해서 메모리 반도체 전방 산업 그리고 2차 전지 위주의 IT 종목 접근이 좀 유효할 것 같고, 반면에 커뮤니케이션이라든지 팬데믹 때 전성기가 나왔던 종목들은 일단은 그 낙폭이 아무리 크더라도 우리 시장으로 보면 카카오나 네이버나 이런 쪽은 아직까지는 접근하는 데 시간을 좀 많이 가질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기술주에 대한 투자 전략 살펴봤는데요. 기술주는 계속해서 좀 주가가 차별화될 것이다라는 이야기 속에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같은 메모리 반도체여도 이 희비가 엇갈릴 수 있다라는 이야기 속에서 삼성전자 필두로 IT 반도체 관련주들 좀 면밀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3분기 어닝 시즌 이제 실적의 중반부 접어들었습니다. 최근 국내 증시가 실적 발표 속에서 좀 희비가 극명하게 엇갈리는 모습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번 주 주목해봐야 될 실적 발표와 투자 전략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일단 이제 대부분의 대형주들은 실적 발표를 이제 좀 많이 해왔고요. 이번 주에는 아마 이제 그 3일날 개인 투자분들이 가장 많이 투자했던 그 카카오가 실적 발표를 합니다. 미국도 지금 보시면은 구글이나 페이스북이 큰 폭으로 하락하면서 증시를 변동성을 좀 키웠는데, 안타깝게도 이제 우리 증시에서도 지난 한 달여 동안 네이버와 카카오를 개인들이 또 1조 원 이상 매수를 하면서 어떻게 보면 이제 단가를 낮추는 작업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3일날 카카오 실적 발표가 단기적으로 개인 종목들의 하나의 분수령이 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4일날에는 현대모비스나 롯데쇼핑 경기 관련돼 있는 종목들 이미 소비재 쪽 실적 발표가 있습니다. 특히 아주 안타까운 일이지만 어제 이태원에서 큰 참사가 나면서 오늘 소비와 유통 면세와 관련돼 있는 종목들이 큰 폭으로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4일날 이제 실적 발표에 따라서 어느 정도 이제 저점권을 형성하고 있었는데 이런 불의의 예측 불가능한 사건과 같이 겹치면서 경기 관련돼 있는 소비 유통 관련돼 있는 실적들이 어떤지 유심히 이번 주에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외국인들의 매수가 유입되는 그 섹터를 좀 살펴본다면 2차 전지나 반도체, 삼성전자를 비롯한 반도체 일부와 그리고 경기 관련돼 있는 종목들 이미 소비재 일부에서 실적이 바닥권 혹은 실적이 개선될 수 있는 종목들 위주로 선별적으로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많이 유입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종목들 지금 이제 이번 주 실적 발표에 따라서 등락이 나올 건데 크게 보면 이 분기점에서 만약에 이제 주도주를 형성한다면 IT 종목의 일부와 이런 경기 민감주 일부 실적 개선 종목들 위주로 아마도 외국인의 매수세가 계속해서 집중적으로 유입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개인 투자분들은 아무래도 지금은 시장을 움직이는 주체가 당연히 외국인이고 특히 지난 한 달 동안 외국인은 코스피 시장에서 3조 5천 정도 매수를 했습니다. 시장이 이제 그 유일한 매수 주체이기 때문에 외국인 수급을 쫓아가는 IT 종목의 일부와 실적 개선 경기 민감주 일부 이쪽으로 포커스를 맞춰서 투자 전략을 세우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좋아요, 구독!